요즘 중국 근무 기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업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관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중국으로 이게 주재원으로 나간다 그러면요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0년 사이에 베이징 주재원 내지는 고민까지 합쳤을 때 감소율을 보면요 89.5%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어드는 데는요 사드 보복 이후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이징 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드 보복 이후부터 주재원이나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사드 보복을 두고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상점 모시듯이 했다면 이후에는요 그냥 조공을 바치는 나라, 쉽게 말하면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13년만 하더라도 베이징 거주 주재원과 교민이 여러분 10만이나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요 15,000명 89.5%가 폭감한 수치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사실 요즘 중국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누구라 하더라도 베이징 주재원으로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도 그렇고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요. 게다가 이 방간첩법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크니까 이거 자칫 잘못 나갔다가는요 중국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까지 있으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실제. 보세요. 중국 현지 교육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말입니다. 이 초등학생 학비는요 연간 30만 위안 우리 돈으로 5,4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공립학교에 보낼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말입니다. 영미계통의 국제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영미계통의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면 초등학생 학비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초등학생이. 공립학교를 보내면 사상교육을 시키잖아요. 중국 사상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거리는 안 보내려고 그러고요. 그러니 영미계통의 국제학교에 보내는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35만 위안이 6,300만 원. 충격적이죠. 6,300만 원이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이러면 한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1억이 좀 더 들어갈 겁니다. 거의 중국에서 지금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처럼 보여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게다가 집세는 또 얼마나 올랐는지 방 3칸 한 달 월세가 2만 위안 36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만 원 그전에는 180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르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물가가 올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생활하기가 지금 만만치 않죠. 서울보다는 싸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지금 한국 사람이 베이징 가서 생활하는 데는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거주비도 교육비도 물가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주비만 올란 것도 이게 360만 원이면 거의 한 3년 새에 2배? 그렇게 올랐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중국에 가서 근무하자 이러면 전부 다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방간첩법도
굉장히 무서운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반간첩법이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와 법 적용의 범위를 정해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간첩 행위다 이렇게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와 이익이라는 범위 내에서 그냥 정해놨다는 이야기는 중국 당국이 이거 간첩행위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간첩행위를 했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요. 최대 종신형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겁나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근무 자체가 공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근무에 대한 기피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여기다가 미중 갈등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차별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중국 근무를 안 가겠다. 아니면 중국 근무를 보내면 사표를 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반간첩법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진핑 체제를 강화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외국인들은요 무서워합니다. 저거 언제 어떻게 자기들 멋대로 집어넣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투자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2021년 대비 2022년 많이 줄었죠. 67억 3천만 달러가 65억 9천만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드느냐? 이제 중국에서 사실 사업한다는 자체가 무섭다, 겁난다, 공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사드 보복 때 2006년에 40억 200만 달러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020년은 뭐 특수상이라고 이야기하자고요. 그런데 2021년, 2022년에는 더 줄어들죠. 아마 올해는 이거보다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시장에 대한 충격이 지금 얼마나 큰지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도 줄이고요. 건수도 많이 줄입니다. 2020년에 914건이었던 건수가 2021년에는 890건 그리고 2022년에는 674건까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건수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 당연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중국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만 이러느냐?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를 보면 말입니다. 2023년 1분기가 200억 불밖에 안 됩니다. 200억 불이면 작년에 1000억 불이었으니까 5분의 1 토막 났어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관료들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도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한다, 무서워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생각을 기존에 중국의 생각을 확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구도 자체가 신냉전 체제의 구도죠.
그러면서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독재 진영이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아마 중국에 대한 상황이 앞으로도 더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 말입니다. 한 15분 됐나요? 예, 15분 됐는데 그 사이에 말입니다. 예, 노딱이 붙어버렸습니다. 요즘 노딱 진짜 잘 붙습니다. 도대체 중국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노딱이 붙는 걸 보면, 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사이버상에서는 중국에 종속이 돼 있는지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듭니다. 아니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 제가 거짓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팩트만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노딱이 붙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광고 수익료가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진짜 거짓말이 아닌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요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너크래커가 된 것 아닌가, 우리는 사이버가 굉장히 약한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